아내와 절친의 은밀한 약속. 15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눈앞에서 키스하는 모습을 본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범한 주말의 시작. 토요일 아침 9시, 나는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김민호 45세.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평범한 가장이다. 15년 전 대학 선배였던 아내 수진과 결혼해 딸 하나를 두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뭔가 달랐다. 평소 주말이면 오전 11시까지 늦잠을 자던 아내 수진이가 벌써 일어나 샤워를 하고 있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콧노래 소리도 평소보다 경쾌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수진이는 기분이 좋을 때만 샤워하면서 노래를 했다.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나? 나는 혼잣말을 하며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런데 정말 이상했다. 수진이가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해서 아이섀도우 마스카라까지. 마치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보, 오늘 어디 가려고?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네? 나의 질문에 수진이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대답했다. 아,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 대학 동기들 말이야.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거든. 대학 동기들이라. 그런데 왜인지 그녀의 대답이 너무 빨랐다. 평소 수진이는 뭔가를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대답이 간결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있었다. 몇 명이나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고? 5명 정도? 강남 쪽에서 만나기로 했어. 강남? 우리 집에서 강남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은 좋게 걸린다. 그런데 평소 멀리 가는 것을 싫어하던 수진이가 강남까지. 아내의 외출 준비. 오전 10시 30분 수진이는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평소 캐주얼한 옷차림을 선호하던 그녀가 정장 코너를 뒤지고 있었다. 그리고 꺼내든 것은 작년 내 생일 때 입었던 진한 네이비색 원피스였다. 몸매가 드러나는 타이트한 디자인의 그 원피스를. 와, 그 원피스 오랜만에 보네. 언제 이후로 안 입었나? 응? 아, 그냥.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좀 신경 쓰고 싶어서. 수진이는 원피스를 입고 전신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며 핏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하이힐까지 꺼내 신었다. 7cm 굽의 검은색 하이힐. 평소 운동화나 플랫슈즈만 신던 그녀가. 수진아, 하이힐까지? 친구들 만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괜찮아. 오랜만에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그녀는 화장대로 가서 향수를 뿌렸다. 내가 결혼 10주년 기념일에 선물했던 샤넬 넘버 5. 평소에는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던 그 향수를 오늘은 목과 손목에 진하게 뿌렸다. 방 안이 온통 샤넬 향으로 가득 찼다. 향수까지?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인가 봐. 그냥 기분이 좋아서. 수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런데 그 미소가 왜인지 낯설었다. 15년을 함께 살면서 본 그녀의 미소와는 다른 설레는 듯한 미소였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수진이가 급하게 폰을 집어들고 확인하더니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누구야? 이렇게 기뻐하네. 아, 친구야. 만날 장소 정해졌다고. 그녀는 빠르게 답장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옆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마치 연인과 문자를 주고받는 여자의 표정 같았다. 벌써 나가야겠어. 늦으면 안 되니까. 평소 약속 시간에 여유롭게 나가던 수진이가 오늘은 30분이나 일찍 나가려고 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거울을 한 번 더 보더니 립글로스를 다시 발랐다. 언제 들어와? 저녁 먹고 올게. 너무 늦지는 않을 거야. 조심히 다녀와. 나는 현관 창으로 수진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이힐을 신고도 경쾌하게 걷는 그녀의 뒷모습이 마치 데이트를 하러 가는 여자의 모습 같았다. 친근한 친구와의 만남. 오후 2시 나는 집에서 혼자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딸 지은이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으니 집에는 나 혼자였다. 그런데 계속 수진이 생각이 났다. 오늘 아침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혹시나 해서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재미있게 놀고 있어? 10분 후에 답장이 왔다. 응.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중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카페에서 수다라. 그런데 왜인지 석연치 않았다. 평소 수진이는 친구들과 만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곤 했는데 오늘은 사진이 없었다. 오후 4시쯤 집 근처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냉장고에 우유와 계란이 떨어져서였다. 마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지하철 3번 출구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저게 수진이 아닌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정말 수진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한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해 보이는 거리로. 남자를 자세히 보니 더욱 놀랐다. 우리 부부의 공통 친구인 정우혁이었다. 대학 때부터 나와 친했던 절친이자 수진이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우혁이는 3년 전에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었다. 우혁이도 친구 모임에 온 건가? 그런데 이상했다. 다른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수진이와 우혁이 둘만 걸어가고 있었다. 그것도 일반적인 친구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연인처럼 가까운 거리로.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가며 지켜봤다. 수진이가 우혁이의 팔짱을 끼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우혁이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를 속삭였다. 수진이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친구 사이의 모습이 아니었다. 남편의 의심스러운 직감. 15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생긴 직감이었다. 아내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는 그런 본능 같은 것. 오늘 수진이의 모든 행동이 평소와 달랐다. 첫째, 평소 주말 늦잠을 자던 그녀가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했다. 둘째, 친구들 만날 때 절대 입지 않던 정장을 입고 하이힐까지 신었다. 셋째, 특별한 날에만 사용하던 비싼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 넷째, 문자 메시지를 받고 보이던 그 설레는 표정. 다섯째, 지금 목격한 우혁이와의 친밀한 모습.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15년을 함께한 아내가, 그리고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우혁이가 설마.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는 거겠지.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휴대폰을 꺼내 우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평소 내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던 우혁이가 수진이에게도 전화를 걸어봤다. 역시 받지 않았다. 문자만 보냈다.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얘기 중이라 전화 못 받겠어. 나중에 전화할게. 하지만 나는 이미 봤다. 수진이와 우혁이가 둘만 함께 있는 모습을. 약속 장소를 몰래 따라감. 나는 결정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수진이와 우혁이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들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나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에서 따라갔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도 다른 칸으로 들어갔다. 지하철 안에서 그들을 지켜보니 더욱 확실해졌다. 수진이는 우혁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우혁이는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를 속삭였다. 주변 사람들이 봐도 연인으로 보일 만큼 친밀한 모습이었다. 강남역에서 내렸다. 수진이가 말한 대로 강남이 맞았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이 아니라 둘만의 데이트였다. 그들은 강남역 근처의 한 고급 호텔로 향했다. 롯데호텔이었다. 내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호텔이라니. 설마 그들이. 아니야, 호텔 안에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있을 거야. 나는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조심스럽게 호텔 로비로 들어갔다. 다행히 로비가 넓어서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가 우혁이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그들이 타는 것을 확인한 후 나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층수 표시를 보니 15층에서 멈췄다. 15층. 객실이 있는 층이야. 내 최악의 예상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카페에서 발견한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 잠깐 나는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나? 혹시 15층에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호텔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다. 15층에 식당이나 카페가 있나요? 15층은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전망이 아주 좋은 카페죠. 스카이 라운지. 그렇다면 그들이 카페에서 만난다고 한 수진이의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15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아한 라운지가 보였다. 전면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공간이었다. 나는 입구 쪽 구석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들을 발견했다. 창가 쪽 2인석에 마주 앉아 있는 수진이와 우혁이를.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우혁이가 테이블 위로 손을 내밀어 수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수진이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랫동안 연인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우혁이가 뭔가를 말하자 수진이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평소 내 앞에서는 보여주지 않던 정말 행복해 보이는 웃음이었다. 나는 그들이 보이지 않는 기둥 뒤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수진이가 우혁이에게 뭔가를 속삭였다. 우혁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는 일어나서 수진이 옆에 앉았다. 같은 쪽에 앉아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 우혁이가 수진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자 수진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이건 명백히 연인의 모습이었다. 친구 사이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친밀함이었다. 숨겨진 대화 내용 확인. 나는 더 가까이 가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야 했다.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다.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 민호한테 미안해. 수진이의 목소리였다. 내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을 필요는 없어. 민호는 어차피 눈치도 못 채잖아. 우혁이의 목소리였다.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그가 내 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15년이야.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15년이 행복했어?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민호랑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 언제부터 설레본 적이 있어? 수진이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없었어. 정말 오랫동안 없었어. 그럼 됐어. 우리는 잘못된 거 없어.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사랑. 수진이가 그 단어를 따라 말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게. 솔직히. 오래전부터였어. 대학 때부터 너를 좋아했었거든. 하지만 민호가 먼저 고백해서. 난 그냥 물러섰지. 우혁이의 고백에 수진이가 놀란 듯 그를 바라봤다. 정말? 그때부터? 응. 20년 넘게 참아왔어. 내가 행복해 보이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너 표정을 보니까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 나도. 사실 대학 때 우혁 오빠가 좋았어. 하지만 민호가 먼저 다가왔고 그 사람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나쁘지 않았다고? 15년 결혼 생활이 단지 나쁘지 않은 정도였다는 말인가? 이제는 솔직해져도 될 것 같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감정을 숨기고 살 필요가 있을까? 우혁이가 수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오늘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 수진이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부터 웃지 않았다는 말인가? 아내의 당황스러운 표정.
우혁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수진이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수진이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내 발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봤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호? 왜 여기에?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도 묻고 싶어. 왜 여기에 우혁이랑 둘이서?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수진이는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다. 평소 말을 잘하던 그녀답지 않게 말을 더듬었다. 친구들이랑 만난다더니? 친구들은 어디 있어? 민호야. 이건 15년이야, 수진아. 우리가 함께한 게 15년이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 했지만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들킨 것에 대한 당황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너를 믿었는데. 내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진이가 주변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는 안 돼. 사람들이 다 쳐다봐. 그럼 어디서? 집에 가서? 그래서 지은이 앞에서? 수진이가 더욱 당황했다. 딸 얘기를 꺼내자 그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바로 그때 우혁이가 돌아왔다. 절친의 놀라운 고백. 민호야? 왜 여기에? 우혁이도 나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하지만 수진이만큼 심하게 당황하지는 않았다. 마치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우혁아.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는데 이게 뭐야? 민호야. 대답해. 이게 뭐냐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0년 넘게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가 내 아내와. 우혁이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미안해, 민호야.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아니야. 할 말이 있어. 우혁이가 의자에 앉으며 나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그 앞에 앉았다. 수진이는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사실 나는 대학 때부터 수진이를 좋아했어. 뭐? 내가 수진이한테 고백하기 전에 이미 나는 수진이를 좋아하고 있었어. 하지만 너희 둘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했지. 나는 우혁이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20년 넘게 그런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내 아내를 빼앗겠다는 거야? 빼앗는 게 아니야. 수진이가 불행해 보였어. 너희 부부 관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 우리 부부 관계가 어때서? 솔직히 말할게, 민호야. 너는 수진이를 진짜 사랑한 적이 있어? 아니면 그냥 편안해서 결혼한 거야? 우혁이의 질문이 내 가슴을 찔렀다. 사랑. 언제부터 수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었을까? 15년 동안 수진이가 언제 진짜 웃는 걸 봤어? 언제 설레하는 걸 봤어? 너는 매일 회사 일만 하고 집에 와서는 TV만 보고. 수진이랑 대화다운 대화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혁이의 말이 모두 맞았기 때문이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책임졌어. 그게 전부야? 그게 남편의 역할의 전부라고 생각해? 우혁아, 그만해. 수진이가 우혁이를 말렸다. 하지만 우혁이는 계속했다. 아니야, 수진아.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해. 민호야, 수진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결혼 후에도 계속 혼자였어. 너는 몸만 집에 있었지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있었잖아. 남편의 충격과 분노. 그래서 내 뒤에서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일어나서 테이블을 쳤다. 15년이야. 15년을 함께 살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민호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는데 진정하라고. 수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냐고. 나는 수진이에게 소리쳤다. 3개월 전부터야. 우혁이가 대신 대답했다. 3개월? 3개월 동안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정말 친구로만 만난 거였어. 수진이가 힘들어해서 상담해 주려고. 상담? 이게 상담이야? 나는 두 사람의 잡은 손을 가리켰다. 우리는 사랑해.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사랑? 15년 결혼 생활은 뭐였어? 지은이는? 우리 딸은 어떻게 하고? 지은이는 내가 잘 키울게.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나는 머리를 감쌌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아침에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끝날 줄이야. 민호야, 우리도 처음에는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그냥 자꾸만 끌리더라고. 끌린다고? 그래서 15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다고. 15년. 그 15년이 정말 행복했어? 수진이의 반문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정말 행복했나? 언제부터 우리는 단순히 함께 사는 룸메이트가 되어버린 걸까? 행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야? 대화로 풀 수도 있었잖아. 대화? 언제 우리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해봤어? 너는 항상 피곤하다고 하거나 회사 일 생각만 했잖아. 수진이의 말에 나는 뭔가 깨닫기 시작했다. 정말로 나는 좋은 남편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돈만 벌어오는 기계였을까? 그래도 이건 아니야. 하필 우혁이랑.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사랑하게 됐어. 우혁이가 수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무너진 신뢰 속 남편의 선택. 카페에서 나온 후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계속 이야기했다.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나를 바라봤다. 민호야, 이혼해줘. 수진이가 말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었다. 지은이는 내가 키울게. 아니면 내가 키워도 돼. 내가 키운다고? 다른 남자랑 살면서? 우혁 오빠는 지은이도 좋아해. 잘해줄 거야. 나는 딸 생각에 더욱 화가 났다. 15세 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엄마가 아빠 친구랑 바람 펴서 이혼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뭐라고? 진실을 숨길 거야? 우혁이가 끼어들었다. 민호야,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돌이킬 수 없다고. 3개월 관계를 돌이킬 수 없다고. 3개월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20년이 넘었어. 20년? 나는 20년 넘게 수진이를 사랑했고 수진이도 마음 한켠에 나를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그 마음을 확인한 거야. 나는 20년 동안 내가 얼마나 둔했던가를 깨달았다. 아내와 친구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재산은 어떻게 할 거야? 반반으로 나누자. 집도 팔아서 나누고. 수진이가 대답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이미 마음의 정리가 끝났음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나랑은 다시 시작할 생각이 없어? 나는 마지막으로 물어봤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우혁이 너도. 20년 우정이 이걸로 끝이야?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랑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도 친구도 가정도. 지은이한테는 내가 말할게. 뭐라고? 엄마 아빠가 서로 다른 길을 가기로 했다고. 그리고 엄마는 우혁 삼촌과 함께 살 거라고. 지은이가 이해할까?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적응을 잘하니까. 수진이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더 슬펐다. 3개월 후 이혼이 성사되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었고 딸 지은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다. 수진이가 우혁이와 함께 사는 것을 지은이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처음에 많이 울었다. 엄마가 왜 아빠 친구와 함께 사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정말 어른보다 적응이 빨랐다. 지금은 주말마다 엄마를 만나러 간다. 나는 새로운 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요리도 빨래도 딸과의 대화도. 15년 동안 수진이에게만 맡겨두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은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나는 정말 좋은 아빠가 아니었다는 것을.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아빠, 엄마가 행복해 보여.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다. 그래? 응. 우혁 삼촌이랑 있을 때 정말 많이 웃어. 딸의 말에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배신감과 동시에 어쩌면 수진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진이와 우혁이는 한 달 전에 재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나도 참석했다. 지은이를 위해서였다. 식장에서 수진이가 나에게 다가왔다. 민호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뭐가 고마워? 지은이를 잘 키워줘서.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줘서. 나는 수진이를 바라봤다. 정말 행복해 보였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볼 수 없었던 밝은 표정이었다.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나도 진짜로 놓아줄 수 있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실패였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는 지은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있었으니까. 지금 나는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지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고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다. 어쩌면 이것도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 가끔 생각해본다. 만약 내가 수진이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면,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 더 사랑한다고 표현했다면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다. 후회보다는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은이에게는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언젠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황혼불륜. 40대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다.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상관없으니까. 다만 그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진이와 우혁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은이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그것이 이 모든 일을 겪은 나의 진심이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다.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 이렇게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